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간이 되면 지역별로, 국가별로, 잡지사별로 카 오브 더 이어를 선정하기 위한 최종 후보 차명을 발표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약간 감속하는 상황인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기자들은 어떤 차를 카 오브 더 이어로 선정할까요? 오늘은 현대기아차의 코티 수상 도전을 하게 된 배경과 수상 이력, 그리고 북미와 유럽에서 어떤 차종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중국차가 처음으로 유럽 코티 최종 후보로 선정된 의미를 분석합니다. 현대기아의 코티 수상 도전의 역사는 기아가 슬로바키아에서 시드라는 차종을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높게 설정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시 형편없었던 기아 브랜드 이미지를 이른 시간 내에 올려야 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하여 코티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토요타가 99년에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한 야리스로 처음 코티 수상을 한 부분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디자인 단계부터 시작하여 시작 차량 제작 및 테스트 단계별로 공장 건설 단계별로 코티 저리를 적극적으로 초청하여 기아의 유럽 전략 및 신차 시드에 대한 소개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59명의 저리 전부가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청할 때마다 많아야 6명, 7명 정도의 코티 저리만 오고 나머지는 동료 또는 그 밑에 있는 기자들이 방문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포함하여 매년 100개 이상의 신차가 발표됐기 때문에 코티 저리들은 좀 더 대접을 잘해주고 디자인과 신기술의 스토리가 많은 업체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비장의 무기 7년 보증을 앞세워 2007년 9월 파리 모터쇼에서 시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드를 한 번도 테스트 평가하지 않은 코티 저리가 있어서 저리 집 앞에까지 차를 갖다 주며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북유럽 코티 기자들 중심으로 차량을 평가하고 마지막 최종 후보차를 결정하는 타니스 테스트에 참여하여 기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한국산 차로는 처음으로 2008년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지만 목표로 했던 1등 코티는 못하고 7개 차종 중 4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다시 기아는 18년 스팅어로 4위, 19년 시드로 3위를 한 이후 22년에는 코티 수상 도전 14년 만에 EV6로 대망의 코티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는 니로가 24년 올해도 계속하여 EV9이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3년 i30가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8위를 한 이후 22년에 아이오닉5가 3위를 하면서 현대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티 수상은 20년 이전까지 현대차가 기아를 압도했지만 20년 이후부터는 기아가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코티 도전을 하면서 브랜드 전략을 보다 일관되게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추구한 상품 전략, 중고차 잔존 가치 관리,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요즘 판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현대차와 판매 차이를 축소하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현대차 판매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올해 후보 차종들을 살펴보시죠. 북미에서는 1차로 52개 차종을 선정하고 2차로 25개 차종으로 압축하여 기자들 테스트 평가 후 3개 카테고리에 각각 3개의 차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승용차 카테고리에는 혼다의 어코드, 현대차의 아이오닉6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토요타의 프리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트럭 카테고리에는 쉐보레의 콜로라도 픽업과 실버라도 전기 픽업, 그리고 포드의 슈퍼듀티 픽업이 있습니다. 유틸리티 카테고리에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기아의 EV9, 그리고 볼보의 EX30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차들을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한국차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미 코티 저리들이 전기차에 집중하여 평가한다면 승용차 부분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6가, 유틸리티카 부분에서는 기아의 EV9과 볼보의 EX30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은 북미와 다르게 전 세그먼트에서 오직 한 차종만이 카 오브 더 이어가 되는 방식입니다. 최종 후보로 올라온 차는 기아의 EV9을 필두로 중국차로는 처음 이름을 올린 B
BYD 3 있습니다. 볼보의 EX30, BMW의 5 시리즈 부소 E3008과 르노의 세니까지 7차종입니다. 픽업 세그먼트를 제외하여 보면 북미가 6차종, 유럽이 7차종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북미와 유럽의 최종 후보 둘 다 올라간 모델은 기아의 EV9과 볼보의 EX30 두 모델입니다. 두 지역에서 각각 후보 차종으로 선택되었지만 한 지역에서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것도 재미있게 보입니다. BMW의 5 시리즈는 미국에서 탈락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는 유럽에서 탈락하였고 코나 EV는 양쪽 시장에서 탈락했습니다. 토요타의 프리우스는 미국에서 최종 후보가 되었지만 유럽에서는 프리우스 대신 CHR이 대신 올라갔습니다. 이런 차이에는 시장과 사용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정도, 기술 평가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업체들의 로비의 힘, 홍보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유럽 진출은 2년 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BYD는 진출 2년 만에 4개 모델이 후보가 되었고 3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기아의 과거 경험에 비하면 매우 놀라운 속도입니다. 올해부터 유럽 기자들이 중국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차 리스트를 살펴보면 중국 업체의 모델 수가 7개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의 아토3, 한, 돌핀, 실과 니오의 ET7이 있습니다. 여기에 벤츠와 지리가 50대50 조인트 벤처에서 만든 스마트 1도 있고 지리 자회사가 된 볼보의 EX30도 있습니다. 이 두 차량은 지리 새 플랫폼에 중국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여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유럽 시장에서의 마켓 쉐어는 19년 0.1%에서 올해 2.8%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로 한정해 보면 19년 0.5%에서 21년에는 3.9% 그리고 올해 8.2%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속하는 글로벌 업체들과는 달리 저가격을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의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고객들이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유럽 기자들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볼보의 EX30이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EX30은 스타일, 성능, 가격면, 유럽 시내 사용 환경면에서 현대차의 코나 EV, BYD 아토3를 압도하고 있어 유럽 기자들이 평가에는 수긍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BYD가 작년 9월 유럽에 진출할 차종과 가격 전략을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그리고 BYD 3 런칭 후 한 달 만에 최종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놀랍습니다. 특히 그동안 언론이 주목을 받아왔던 벤츠의 EQ SUV,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전기차 ID.7 그리고 북미 코티 최종 후보에 올라간 현대 아이오닉 6가 탈락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코티 저리들은 BYD 3 어떤 점을 평가했을까요? 첫 번째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아가 피터 슈라이어를 앞세워 타이거 노즈 그릴 등으로 대표되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것처럼 BYD는 볼프강 액가를 채용하여 BYD의 새로운 디자인 체계로 글로벌 시장에 통용할 수 있는 스타일을 실현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수직 통합 전략과 기술의 혁신 내용을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과 LFP 블레이드 배터리, 셀2바디 기술을 3세대 플랫폼에 전개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실패한 폭스바겐과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벤츠와 현대의 차량 OS보다 먼저 BYD.OS를 개발한 점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뉴스의 파급 효과도 코티 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BYD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NEV 차에서 세계 최초로 600만 대를 가장 먼저 달성하면서 테슬라를 압도한다는 등의 뉴스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중국차 보조금을 조사하면서 견제하고 있어 첫 해부터 코티 수상을 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기아의 EV9은 유럽 코티를 수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3열 SUV로 차별화된 디자인입니다만 이 차량은 유럽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장 5010mm로 3열 B
하이브리드 SUV인 EV9은 73,000유로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이런 세그먼트 기호는 매우 작고 EV6에 비해 크게 혁신된 기술이 많지 않은 점을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 저는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수상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BMW의 5 시리즈는 i5와 더불어 풀 모델 체인지 되었지만 25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노이 클래스가 나올 때까지 유럽 기자들은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르노의 시닉과 부조의 E3008이 최종 후보에 올라 6명의 프랑스 코티저리들이 어떻게 점수를 매길지 매우 궁금합니다. 부조의 E3008이 스텔란티스 차세대 플랫폼 STLA 미디엄을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700km 항속거리는 배터리 용량이 98kWh인 점을 고려하면 그다지 핵심 기술은 없어 보입니다. 도요타의 CHR은 스타일이나 하이브리드 성능 개선이 평가되어 선정되었지만 도요타의 로비가 작동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볼보의 EX30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스타일, 내장, 안전, 성능, 운전이 용이성 면에서 강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 감속이 전기차의 높은 가격이란 점을 고려해 보면 EX30은 차격은 작지만 미국이나 유럽 고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